진양여자 고등학교생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고등학교 1학년 한국사 B를 책임지고 있는 진효쌤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늘 시험 잘 보셨습니까? 저 먼저 봤을 때 지금 이번 시험 범위 중에 하나인 고려가 나왔기 때문에 한국 이제 1학년 같은 학생님 여러분 같은 경우는 시험 범위 이번에 그동안 배우지 않아가지고 너무 어려웠다 이리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기대와 달리 문제는 너무너무 쉬웠어요. 왜? 이던 별이었던 대부분 문제 수준들이 진짜 어려우면 고1에 약간 어려운 정도? 아니면은 중상 수준이었기 때문에 사실 여러분들이 그동안 공부 잘했다면 누구나 이번 1등급은 따놓은 당상이 아닐까 조심스럽게 한번 기대를 걸어보겠습니다. 자, 뿐만이 아니라 이 강의를 듣는 이제 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여러분들은 참 학교에서 배운 내용 그대로가 나름대로 나왔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아쉽게도 여러분들이 지금 도서 후기 같은 경우는 학교에 안 배웠는데 출제가 됐었습니다. 그랬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이번 시험 범위 관련해서는요 문제가 대부분 다 쉽게 나왔기 때문에 고1이나 고2나 모두 이번에 시험에서 비록 한두 개 틀렸다 하더라도 1등급은 맞지 않았을까 선생님이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우리 문제 1번부터 20번까지 다시 한번 점검해보면서 각 문제별로 주요 핵심 키워드를 뽑으면서 문제에 대한 총 정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지금부터 문제 1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가 여러분들 항상 나오는 항상 공통이죠? 저기 지금 나오는 고대 상사시대 문제. 가해 전시가 인물로 적절한 것은 나와 있는데, 일단 여러분들 시대를 알아야겠네, 시대. 자, 이 시대는요, 한반도 일대에서, 여러분들 지금 단어가 되게 많이 지금 시대에 대한 흐름을 정말 많이 던져주고 있어요. 일단은, 농경의 시작. 그리고, 그 다음 말 나와 있는 토기의 대작. 그리고 그 다음에 있는 곡물의 저장. 어이구 지금 뭐 다 알려주고 있어. 그 다음 네 번째 나와 있는 것은 실을 뽑아 옷을 만드는데. 자, 그리고 마지막에 결정적인 그림이 하나 있으니 이 그림은 빗살무늬 토기. 특히 여러분들이 이번에 고등학교 1학년 같은 경우는 다들 이번에 미술축제 때문에 국립중앙박물관 다녀와서 이 그림 다 봤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그치요? 이렇게 정확히 볼 수 있는 시대 무슨 시대겠습니까? 신석기 시대죠? 와, 이렇게 정말 힌트를 정말 많이 주는데 사실 맞추지 않으면 안 돼요. 그쵸? 정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1번. 너무나 바람직한 정답 나왔지? 가락바퀴입니다. 이게 뭐 하는 거죠? 가락바퀴는 뼈바늘과 함께 세트 아이템으로서 그 당시에 신석기 시대 때 옷을 제작했으면 알 수 있는 도구죠. 대표적인 것이 1번. 이 시장에 들어가는 것으로 정답이 1번 되겠습니다. 나머지 한번 볼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보이십니까? 비파 스타일의 구리칼. 비파형 동검이라 그러지. 자, 동검이네 구리칼이네 시기는 언제? 당연히 청동기죠. 어려운 거 아니고 3번 보겠습니다. 이거 이렇게 생겨져 있는 거 마치 칼 모양, 그러니까 카톡칼 모양 생겨있는 칼 말하는 거지. 이것은 명도전이라 부르는 동전이에요. 이것은 중국의 전단시대 사용하였었던 한나라 사용되었던 인물로서 이것이 철기시대 때 고조선이라는 나라와 함께 무역했음을 알 수 있는 대표적인 유물이 되겠습니다. 3번 아니고요. 4번 나오는 이것은 지금 이렇게 마치 붕어빵 만든 기계처럼 그 당시에 동검 만들었던 틀입니다. 이거 우리가 거푸집이라고 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거푸집 같은 경우는 철기시대 때 우리나라 독적을 만들었다고 하는 증거가 지금 우리나라에 남아있죠. 5번 이것은 거친 무늬 거울인데 거울, 당연히 재질이 청동이겠죠. 그것도 마찬가지 것으로 청동시대에 해당하는 유물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 정말 쉬웠어요. 자, 그 다음에 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기에 볼 수 있었던 모습으로 보는 것을 보기 위해서 모두 고른 것은 다 나와 있는 문제가 되어 있는데요. 일단 시대를 안 하겠네. 자, 근데 지금 문제 보니까 이미 이 왕에서 나와 있고 연도가 나와 있습니다. 와, 이렇게 정말 다 알려주는 문제가 어딨어. 자, 진성여왕 나와 있고요. 진성여왕은 신라에서 3여왕 중에서 정말 막장이었던 왕입니다. 왜? 이 사람은 그 당시에 기록에 나와 있기를 자기의 외삼촌이었던 위홍이라는 사람과 갓간이라는 것이 있었었는데 그 두 사람은 서로 로맨스를 맡고 있었습니다. 근데 자, 내가 하면 로맨스 하지만 남들 보면 다 이게 불륜이지 폐륜이지. 왜? 지금 나는 혼란스러운 지금 좀 막장으로 빠지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근데 지금 왕이라는 지금 사람은 열심히 지금 다른 사람 열심히 놀아나고 있고요. 점점 이렇게 신라라는 나라는 하드를 가면 갈수록 좀 더 혼란스러운 상황의 모습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대표적으로 알 수 있는 그 시기가 바로 진성여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덕여왕과 아닌 진덕여왕이 아닌 진성여왕.
진상짓을 많이 했다. 그래서 우리가 진상이라고도 하죠. 쓸데없어요. 어쨌든 자, 진상경 나와 있는 것은 889년이 되겠고요. 자, 결정적 힌트 나와 있지. 누구와 누구의 반란? 원종이라 부르는 것과 애노라고 부르는 사람. 자, 다음에 샤티 나와 있어. 종노, 노비.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니네가 대부분 아마도 천민이다. 그 당시에 농민들이 주도해서 이렇게 했던 농민 봉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해볼 수 있는 단어로서, 따라서 이 시기 같은 경우는 신라, 말, 신라 하대의 사회 모습이 되겠지요. 자, 정답 골라볼게요. 자, 기어. 참선수행을 하고 있는 선종승려. 맞습니다. 맞고요. 왜? 선종승려라고 하는 것은 그 당시에 신라 하대 때 도입했던 것으로서 나중에 고려의 중심이 되는 각 지역의 호족들과 결착하는 그런 종파로서 등장이 되었었죠. 그리고 이것은 불교 관련한 종파 중에서 교종 아니면 참종이었을 텐데, 그 다음 선종 같은 경우는 이 시기에 해당되는 모습이 맞습니다. 자, 니은 볼게요. 노비안건법. 아, 여러분들 이거 있잖아. 이번 한국사 에이션을 잘 배울 텐데, 노비안건법은 이거는 고려 시대 네 번째 왕이었던 광종 때 호족들이 갖고 있었던 노비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번 시기가 아예 다르기 때문에 준비될 수가 없어요. 정답은 아니지만 잘 기억하셔야 될 5답이 되겠습니다. 자, 디귿. 스스로 성주, 스스로 장군이라고 부르면서 불렸던 호족들. 자, 각 지역의 신라 말 지방의 호족들은 발을 일으키는 나도 주력대가 되었었지. 대표적인 사람이 그 유명했던 것이 견훤, 아니면 궁예, 아니면 뭐 양길, 이런 사람들이 등등 되게 많이 쓰는데, 그중에 나중에 나라 세운 사람이 견훤이랑 궁예죠. 물론 이 안에 왕건도 해당하는 거겠지. 호족이었으니까. 그래서 정답은 몇 번? 기역과 디귿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리얼도 볼까요? 개경환교에 반대하며 항쟁을 벌였던 삼별초. 아, 여러분들 삼별초. 아마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아마 이거 안 배울지 모르겠는데, 삼별초는 몽골을 쳐들어왔었을 때 몽골의 침입을 그 당시 원래 대비하던 그런 문화는 아니었었지만, 나중에 몽골과 끝까지 최후로 항전하면서 그 당시에 고려의 왕이 앞으로 몽골을 항복할 테니까 그래서 싸우지 말자 라고 그러면서 그 당시에 결국 그 당시 쫓겨나갔었던 강화도에서 다시 고려의 개경으로 환도를 되돌아가게 됩니다. 그 과정을 끝까지 반대하면서 우리는 이거 안 하겠다, 왕 따라가지 않고 끝까지 우리는 몽골과 싸우려 한다, 항전하겠다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이 모습은 몽골의 침입이랑 관련된 내용이 되기 때문에 정답 300초도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저도 이 시기는 고려 후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답은 그래서 기역과 디귿 2번 되겠습니다. 3번 보겠습니다. 자, 각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고르는 건데요. 자, 각 국가 어딜까요? 일단은 자, 지금 지도 보시면요, 이 지금 국내성이 나와 있어요. 아이고, 국내성 뭐 뻔하죠. 그 다음에 압록강 근처에 나와 있고, 아이고, 결정적 힌트 나와 있지. 광개토 대왕. 여러분들 이만 어느 나라 왕이야? 그냥 당연히 저 고구려죠, 고구려. 그 다음에 태왕릉. 태왕릉에 부르는 것도 아마 이것도 태왕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게 좀 황제를 의미하는 단어이기 때문에 우리 고구려의 왕을 의미하는 무덤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자, 다 할 수 있겠네. 이 나라 무슨 나라라고? 이 나라는 우리가 알 수 있는 증거는 고구려가 되겠습니다. 오늘 지금부터 고구려 관련된 설명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1번. 구주오소경을 뭘 말하는 겁니까? 저번 시험범이었었지? 구주오소경은 통일신라 시대 때 있었던 지방행정 조직으로서 전국에 9주를 나누고 그 다음에 작은 서울을 만들었던 5개의 작은 서울이 있었지. 지방 거점 지역을 말할 수 있었던 것은 통일신라 때 신문왕이 만들었던 업적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습니다. 1번 아니네요. 2번. 영명왕국에서 머물렀던 나라들이 몇 명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고구려, 백제, 신라가 아닌 나라들이 있었지. 특히 어디? 왕은 있었지만 왕권 약했던 나라였던 부여와 또는 가야를 설명한 나라가 되겠네요. 정답 아니죠? 3번. 마립간이라는 칭호가 있었다는 건 무엇입니까? 마립간이라는 뜻이 여러분들 기억나십니까? 그 당시에 대군장이라는 뜻을 갖고 있었던 뜻으로서 그 당시에 지방의 권한을 막강히 행사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그러한 이름이 될 수 있겠죠. 이것은 신라의 대표적인 것으로 옛날에 있었던 것이 뇌물마립간이죠. 아니면 뭐 소지마립간. 알 수 있는 결론은 어쨌든 이 나라는 고구려가 아닌 신라죠. 정답 아니고요. 4세기 때 있었던 모습이에요. 4세기. 의정부와 육조. 아이고, 의정부 나왔네. 어느 시대? 조선시대. 너무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자, 5번 보겠습니다. 남아정책을 추진하면서 평양을 선도하였다. 이거 맞네.
왜 그러겠습니까? 그 당시에 국내성에서 평양성으로 서울을 천도하면서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앞으로 고구려 땅을 북쪽이 아닌 남쪽으로 영토를 확대하면서 백제와 신라를 압박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목적이 있었던 것이 이 당시에 있었던 장수왕 때 있었던 남아 정책이 되죠. 장수왕은 5세기 때 있었던 고구려 전쟁을 이끌었던 왕이었으니 정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저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겠는데요. 왠지 아십니까? 이 문제는 지금 고구려의 전쟁에 묻는 문제란 말이야. 그래서 고구려 같은 경우 대부분 묻는 답들이 다 뻔해요. 엄청나게 고구려에게 약한 시기를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고구려의 강했던 시기, 강성에 물어보거나 아니면 이렇게 전성에 물어보는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주 수능을 대비하는 과정에서도 같이 우리가 장정의 업적을 잘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4번입니다. 가에 들어갈 지역이 어디일까요? 자, 이곳은, 자, 여러분들 이게 고려 나왔는데 전혀 어려울 필요 없어요. 왜? 너무너무 답이 쉬우니까요. 볼게요. 이것은 고려시대에, 일단 여러분들 중요한, 일단 한정적인 단어 고려입니다. 송나라와 아라비안 상인, 아라비안 나이, 그 당시에 아라비아 상인들이 우리나라까지 와가지고 열심히 무역했던 수로서 그 당시에 아라비아 상인들을 우리는 뭐라 말했었느냐? 대식국이라 말한 적도 있었지. 왜? 밥을 엄청 많이 먹는 나라를 그때 뜻으로서 우리는 그 당시에 대식국이라고 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상인을 불렀다고 하고요. 반대로 그 당시 아라비아 상인들은 우리나라에 대한 고르라는 단어를 그 당시에 꼬리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를 꼬리 또는 꼬레아라고 불려지게 된 원인이 되었던 것이 그 당시 고려시대에 있었던 국제무역, 대외무역이 되겠습니다. 장소 어디였나요? 기억나시나요? 자, 옛날에 고려 영토가 이만큼 있었다면 그 당시 고려의 서울이 여기였을 거 아니야. 개경이었죠? 바로 그 왼쪽 위에 예성강이라는 강이 있었는데 그 예성강 하구에 있는 섬 아닙니다. 항구 이름이에요. 그게 그 유명한 고려시대 국제무역 항구 병란도가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여러분들? 정답은 뻔하네요. 정답은 몇 번? 2번. 정답 이렇게 쉽게 고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나머지 확인 다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다양성 여러분들 어디 말하는 거죠? 다양성은 여기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우리가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정리하면서 각각 여러분들의 중요한 위치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정리해 주세요. 자, 다양성 어디냐? 다양성은 지금의 남양반이라 부르는 지역인데 아산 아래 서산 쪽에 해당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쪽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다양성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당나라와 무역하는 항구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신라라는 나라가 그 당시에 이제 그런 진흥왕 이후에 한강역 차지하게 되면서 당나라와 직접 교역할 수 있게 된 계기가 된 것이 다낭성이 되겠습니다. 다낭성은 신라가 차지한 도시, 그 항구 도시예요. 3번. 부산포는 말 그대로 부산에 있겠네. 부산, 왜 있냐면 부산 같은 경우는요, 나중에 조선시대 때 이것이 이제 그 삼포경이라 부르는데 조선시대 세종 때는요 부산포, 영포, 제포 지금의 이제 부산과는 울산 그리고 창원이나 추정되는 그 지역을 그 당시에 개항함으로써 그 당시에 일본 세력과 일본인 외 세력과 그 당시에 거래했었던 지역이 부산포였기 때문에 여기서 말하는 부산포는 조선시대에 나타난 항구로 여러분 정해오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시험 범위는 아니었지만 엄밀히 말하면 이 부산포 같은 경우는 나중에 강화도 조약 때 부산 외에 인천과 원산을 같이 개항하는 곳으로 개항장으로서도 활약했던 지역이 부산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울산항은 여러분들 좀 중요한 곳인데요. 울산항은 이거는 통일신라를 포함해서 신라에서 가장 경주에서 가까웠던 신라의 국제무역 항구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헷갈리기 쉬운 게 무엇이냐? 고려시대에는 병란도가 있었다면 신라시대 때는 울산이 있었다는 사실을 같이 정리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성격이 있어요. 똑같이 옛날 울산항에도 아래와 상이 왔었습니다. 그 다음에 청해진은 지금 이제 전라남도 진도 앞쪽에 있는 그런 지역으로서 청해진 같은 경우 이것은 나라가 만든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 장보고라는 장군이 기억나시죠? 개별고사 때 그 정답 장보고 장군은 청해진 지금의 진도에다가 그런 항구 거점을 만들어가지고 그 당시에 당나라와 일본과 신라 사이 중개력을 통해서 많은 이득을 얻었고 그 당시 해적을 다 수단했던 지역이 이게 말하고 청해진이 되겠습니다. 다시 정리해드리자면은 고려시대에 예성강은요, 예성강 근처에 있었던 병란도는 고려시대 무역항구, 울산항은 신라의 무역항구, 그리고 다양성은 신라가 당나라 무역할 수 있었던 서해안에 있었던 항구였고요. 부산포는 부산에 있었던 지금 부산이죠. 그래서
일본이랑 무역했던 장소의 이름 잘 정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어렵지 않았네요. 자, 5번 문제 볼게요. 가에 들어간 정치기구로 옳은 것은 나와 있는데 가 뭘까 볼까요? 삼포외란. 삼포 나왔네? 어디? 이제 방금 설명했던 부산포, 연포, 제포 이 세 항구에서 반란이 일어났대. 정확히 말하면 그 당시에 일본의 상인들이 거기서 반란을 일으킨 거예요. 정확히 말하면 이 당시 모습이 중종때 모습인데 조선 중종. 이때 이제는 이렇게 일본 세력을 막아내기 위해서 임시로 그 당시에 앞으로 있어야 그런 비상의 반란을 대비하는 기구였던 비변사라는 기구가 처음 설치가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을묘해변을 거치면서 가격 비슷한 거거든요. 을묘해변을 거쳐서 나중에 상설기구가 됐던 것은 조선시대 명종때가 되겠고요. 상설기구와 상설이 있는 거지. 그리고 나중에 임진왜란을 겪게 되면서 선조 때는요, 임진왜란 직중에는 최고 회의기구로 자리 잡게 되면서 그 당시 있었던 의정부의 기능을 점점 갉아먹는 기구로서 전락하게 됩니다. 결국 여기서 말하는 것은 비변사 설명하는 거겠지 비상대책위원회 같은 걸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2번 정해볼 수 있겠네요. 어려운 문제 아니죠? 나머지 같이 말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반 보겠습니다. 중반 뭐 하는 거냐면 중반은 고려시대에 있었던 이것은 이제 그 무신 집권에 관련된 기구로서 무신 정권의 기구였었습니다. 그래서 원래 중반 같은 경우는 원래 무신 정권 이전에 있었던 기구는 있었었는데요. 우리는 여기 교과서 기준으로는 그 당시에 이제 정중부의 반란이 최초의 무신 정권이 됐는데 정중부와 경대승 그리고 이의민 정도가 그 당시 중방이라는 그런 통치기구를 점검함으로써 고려시대 때 무신의 권력을 잡았던 기구로서 정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3번 볼게요. 신목도감 중요하지. 여러분들 이번 시험범위에서 아마 한국사 A 시간에 배운다면 반드시 아셔야 될 것 같은데 신목도감은 자, 잘 정리할게요. 도병마사. 이번에 이거 고등학교 2학년 시험에 이거 나왔었는데, 잘 맞추는 건 간단 관련 과목으로서, 이것은 그 당시 고려시대에 있었던 고려의 귀족, 회의 기구입니다. 그 중에서 도병마사는 주로 국방이라든가 나라의 중요 문제 논의했던 기구였고요. 신목도감은 주로 나라의 법, 아니면 격식, 법제를 주로 연구했던 그 당시의 회의 기구라고 정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신목도감, 도병모사 세트를 같이 정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 선생님이 설명했던 게 지금 4번이었네요. 미안해요. 3번 해야겠네. 큰일 났네. 아이고, 미안. 자, 3번 같이 할게요. 이게 나와 있는, 이게 나와 있는 집사부. 뭘 말하는 거냐? 이것은, 신라시대 때, 이건 이제 무혈압에 있었던 조직으로서, 여기 이제 최고 수장이 있었지. 이거 우리가 시중이라고 부릅니다. 시중. 그 시중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신라에서 그동안 있었던 귀족 회의기구였던 화백회의 그리고 화백의 수장을 했었던 상배 등 이들을 당시 경제하는 기구로서 자리매김 했던 것이 집사부가 되겠죠. 그쵸? 집사부가 아니고요. 5번 설명하는 선생님이 말하는 이것이 되겠습니다. 그쵸? 정답 그래서 몇 번? 정답 2번 되겠습니다. 자, 넘겨서 6번 단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 단수 너무 중요한 게 나와 있는데 자, 다음 대화와 관련된 탐구 주제로 적절한 것을 고른 문제가 나왔습니다. 볼게요. 말하는 사람이 중요해. 자, 소소명. 그리고 대파는 사람이 누구냐? 서희입니다. 지금 여러분들 서희가 소소명의 단판 뭘 말하는 거지? 이것은 고려에서 거란의 침을 받았던 거란의 1차 침을 설명하는 거지. 그래서 이것은 그 당시에 거란이 우리 고려 쳐들어왔을 때 왜 쳐들어왔냐 그 당시에 했었더니 하는 말 우리 나중에 우리가 더 큰 소리 치는 거야. 왜? 이미 거란이라는 땅이 한지치는 이미 옛날에 있는 고려 땅이었었고 지금 우리 나라 이름 자체가 고려다. 고구려 비슷한 나라입니다. 근데 너희는 왜 갑자기 왜 쳐들어오는 건데 물러나!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소순영은 알았어 도망갈게 라고 하면서 그 당시에 어쨌거나 거란의 침입을 싸워서 막은 것이 아니라 말로써 단판으로 해결된 사건이 있었던 것이 그게 거란의 1차 침입이랑 관련된 사건이 되겠거든요. 알겠나요, 여러분들? 자, 정답 같이 골라볼게요. 1번, 병자호란의 결과. 이거 병자는 뭘 말하는 거야? 이건 병자호란 같은 경우는 조선의 후기 때 우리나라의 인조 때 있었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나중에 이제 청나라 황제 앞에서 이제 그 당시 인조는 굴욕적으로 지금 매직아일랜드 근처에, 롯데월드 근처에 있는 삼천도에서 머리를 3개 구업을 하면서 굴욕적으로 항복을 했던 것이 병자호란 아니면 또 남한산성 관련된 게 되겠습니다. 자, 2번
무신전면 뭘 말하는 거냐? 무신전면 같은 경우는 그 당시에 고려 중기 때 있었던 사건으로서 대표적인 그 당시 사건이 있었던 게 아까 나왔었지만 정중부의 반란이 대표적으로 무신의 정권에 있었던 사건의 시초로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3번 구서당의 편성의 목적? 뭘 말하는 거지? 구서당은 아까 나오지 않았나요? 아까 그 구조소가 나왔었지? 마찬가지로 이것도 통일신라 시기 때 있었던 이거는 그 당시 서랍을 경주를 지키는 중앙 군사조직이에요. 뭘 말하는 거냐? 그 구서당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 그 당시에 신라인, 고구려인, 그리고 말갈인, 백제인 모든 민족이 하나로 통합돼서 만들었던 복합적인 민족 융합 부대로 섰어. 하지만 이 부대는 그 당시 서울을 지키는 부대로 써 있었다는 사실을 다시 정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4번 정답이죠. 자, 중요한 말, 뭘 말하는 거냐? 이 당시에 서해 간판의 결과, 이 당시 고려 영토는 더 넓어지게 되었으니, 자, 고려의 북서쪽이었던 이 지역에 6개의 주를 획득한 것이 그 당시에 말로 싸우지도 않고 값진 중요한 결과를 얻었던 것이 이 당시에 서해 간판 결과가 되겠으니 이것을 우리가 강동 6주라고 합니다. 자, 다음 4번이네요. 4번 정답이 되겠고 5번 신라와 백제의 동맹의 체결 발견. 뭘 말하는 거지? 이것은 나중에 5세기 이후에 이제 이것은 고구려의 남진 정책에 나중에 방어하고자 신라와 동맹을 맺으면서 나름대로 고구려를 견제하려고 해서 사실 알 수 있는 것으로서 이것은 상황을 우리가 5세기 이후로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정답은 그래서 몇 번? 정답은 4번으로 정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7번 간단히 정리 먼저 하고 그 다음에 7번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7번 문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에 들어갈 문화 유산을 옳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야, 이 문제 정말 여러분들이, 이것은, 이번 시험법이 들어가지 않겠지만,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라면은 이번 시험법에 해당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어요. 우리 나와 있는 단어는 지금 고려시대에 있었던 문화사 관련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청주시에 있는 문화유산인데, 여러분 그냥 중요한 단어 나와 있어요. 자, 표시해볼까요? 현재, 지금 현존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 활자본이네. 금속으로 만든 그런 종이에다가 아주 만드는 것을 설명하는 책을 말하는 거지. 금속 활자로 책을 만들었던 것으로 선생님이 있는 것을 뭘 말하는 것이냐. 그래서 두 번째 보실 때 이 책은 현재 일시 대여를 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지금 어디 나와 있대? 프랑스 국립도서관에 지금 보관하고 있는 이건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이것은 우리가 유명한 우리나라의 유산, 직지, 신체, 요절이죠. 이 정도는 1377년에 만들어졌다고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을 고르시면 되겠습니까? 정답은 4번. 답이 그대로 나와 있네. 보시면 나온 잘 보지 뭐. 자, 1번. 자, 그럼 경투전 뭘 말하는 거죠? 경투대전은 조선시대의 법전이죠. 조선 전기 때 만들어진 것으로서 성종 때 편찬된 법전이 되겠습니다. 2번은 상유사 나와 있네요. 상유사는 이거는 고려시대 때 이련 스님이 지은 내용으로서 고려시대 때 우리나라 고려 후기에 등장했던 책으로서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고조선에 관련된 얘기라던가 아니면은 불교 관련된 그런 각종 그런 이야기들이 실려있다고 합니다. 3번 삼국사기. 이것 같은 경우는 현재 현존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가장 오래된 역사책으로서 삼국사기는 지금 김부식이 작성한 이제 역사서가 되겠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5번은 조선왕조실록 현재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지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조선의 태조이성기부터 최근에 순종까지 이르는 모든 일대기의 내용을 왕의 이야기 정리해놓은 책이 조선왕조실록이 되겠습니다. 그치요? 정답은 그래서 4번 쉽게 풀 수 있을 것 같아요. 8번입니다. 미주치 인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여러분들 8번 문제가 약간 순서가 약간 이상하게 나와 있는데 8번 전에 일반적으로 8번에 나오는 문제가 아니라 2번에 나오거든요. 순서가 좀 약간 바뀐 것 같아요. 이게 이제 문제를 만드는 그 문제의 그 비중상 일부 이렇게 밑에 나오지 않았나 생각해 봅니다. 이 나라는 산천을 중요시하여 산과 내에 각기 구분이 있어 함부로 들어가지 않았다. 부락을 함부로
나라로 침범하면 벌러, 노비와 소마를 부과하는데 이를 체파라 한다. 아, 여러분들 체파라는 풍습이 있었던 나라는 무엇입니까? 이 나라는 초기 한국시대에 있었던 동해 풍습이 되겠지요. 그래서 이 문제는 동해 풍습을 고르시는 문제로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풀어보죠 뭐. 1번 사출도, 마가, 우가, 저가, 부가라는 이름을 갖고 있었던 그쪽에 이 나라는 부여의 모습으로 알 수 있겠네요. 1번 아니죠. 그 다음에 2번 서옥지라 부른 것으로서 그 당시에 어린 사위를 데려와서 길러서 나중에 장가갈 때 나중에 다시 돌아오게 해서 결혼시키겠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대례사위제라고 부르는 서옥지의 풍습은 고구려의 중요한 문화 풍습이 되겠습니다. 3번 정답이 되겠네요. 3번 부천. 부천은 이거는 이제 동해에 있었던 한을 제사를 지내는 제천 행사죠. 그래서 정답은 3번 쉽게 고를 수 있겠네요. 나머지 봐볼게요. 4번 소도라 부르는 지역은 그 당시에 제사와 정치가 분리된 지역으로서 소도는 사만, 마한, 변할, 지난의 풍습이 되겠는데요. 이번 시험 보니까 현재 지금 초등학교 2학년 문제에 답 이게 나와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같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만 답은 잘 이렇게 고르는 문제는 나오진 않아요. 5번 팔주법은 여러분들 아십니까? 팔주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중에 3개만 전해지고 있는 것은 이것은 고조선에 형벌 제도됐죠. 정답을 해서 몇 번? 3번 볼 수 있겠습니다. 자, 9번 문제 보겠습니다. 미출친 당대사의 모습에 대해 설명으로 여기 오른말을 보내는 건데요. 자, 이 나와 있는 사람명 이름을 잘 주목하셔야겠습니다. 단원 김홍도의 풍속도로 나와 있는 거지. 여러분들 김홍도 그리고 풍속화 이건 지금 어느 모습입니까? 이 모습은 현재 적어도 조선에 있었던 조선의 정교식의 모습으로서 이것은 조선 후기의 사회 모습을 생각해볼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그런가요? 이 그림은 책의 소리를 흥미롭게 들으며 아이고, 자 확인사를 해볼까? 담배가 왜 들어왔을까? 담배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조선 후기에 있었던 상봉정물이었었거든. 이번에 여기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언니들 시험 문제 이게 나왔었어. 그래서 조선 후기 같은 경우는 이걸 관련돼서 그 당시 어떤 모습이 있었었느냐, 그 당시 담배를 재배하고 있는 담배가게를 운영하고 있는 상품작물의 재배 같은 말이 됩니다. 왜? 원래 담배라고 부르면서 원래 담배가 우리나라 작물이 아니라 이것은 아메리카에 있었던 아즈텍 문명에서 그 당시 피웠던 이것이 이제 의약품, 약이었었는데 이게 이 시기에 우리나라에서 전래되었었거든요. 그래서 저거 담배라는 다음 이건 무조건 전 후기 모습이에요. 그리고 마지막 확인사살, 그 다음에 한글 소설. 왜? 최초의 우리나라의 한글 소설은 홍길동전으로서 이것이 등장했던 것이 홍길동전, 춘향전 이게 모두 다 조선 후기 모습이었었거든. 알겠죠? 왜 지금 조선 후기 모습을 보면 되겠습니다. 자, 기억 볼게요. 사설시조 맞지? 길게 늘어쓰는 시는 이거는 정형시가 아닌 길게 늘어쓰는 시는 조선 후기 모습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네요. 자, 니은, 민화. 자, 호랑이와 까치 같은 작작 이상의 그림들은 여러분들 국립중앙박물관 다니는 사람들이 많이 봤을 텐데 미나와 마찬가지로 저는 후기의 모습으로 정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디귿 볼게요. 정답에서 1기억과 니은 1번인데요. 답은 너무 쉽죠? 자, 디귿. 몽골풍이 처음 등장하였다. 맞습니다. 이거는 조선시대가 아닌 어느 시대라고 몽골풍은 당연히 몽골이라는 단어가 나와있네. 고려 후기죠. 그래서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는 처음처럼 참이슬. 너 어떻게 알지? 하여튼 이런 소주 같은 게 등장했던 것이 몽골풍의 유행이에요. 아니면 면지, 곤지, 족두리 같은 거. 그 다음에 상가천자 같은 경우 이것은 고려의 중계 모습입니다. 왜냐면 이것 같은 경우는 상가천자라는 것 자체가 이게 송나라의 도자 기술이 있는 전래돼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 상감천자는 고려 자기 같은 경우는 이건 고려 중기 때 있었던 우리나라의 문화유산으로 정리해보시면 되겠어요. 정답은 1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10번 문제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10번 가 전쟁에 볼 수 있던 모습으로 옳은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 가를 보시면 이미 연도를 알려주고 있네. 1592년, 1999년에 있었던 사건. 이거 뭘 말하는 겁니까? 이건 우리가 큰 이 전쟁을 두 개나 말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전쟁은 임진왜란 그리고 정유재라는 문구에서 말하는 것으로서 볼 수 있겠지요. 뭘 말하는 거지? 그 당시에 전국을 통일하였었던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 세력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왔던 사건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이 되겠나요? 자, 너무 유명한 사람이 있었지. 작년 2014년 여름에 우리 한반도를 뜨겁게 강타했었던 1800만 명의 관객을 동원했던 그 영화 기억나시나요? 명량. 그리고 명량 이전에 있었던 전투로서 우리나라의 거북선을 활용해서 외국을 붙였던 전투는 한산도 대첩.
결국 이렇게 해전에서 승리하게 됨으로써 일본을 제대로 박살나겠던 것은 우리나라 100원짜리 표지 모델 누구? 이순신 장군이 되겠네요. 자, 하나 확인해보죠 뭐. 1번 처인성, 처인도국에서 적과 싸우는 김윤후 장군. 선생님이 선생님이 가끔 강조한 사람이죠. 처인두곡에서의 싸움, 김윤후 스님이 그 당시에 그 지역 사람들 이끌고 싸웠던 전투가 있었으니 이것은 몽골 침입이랑 관련된 모습으로서 관련돼 있겠네요. 고려시대예요. 정답 전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2번 살수대첩. 뭘 말하는 거지? 살수대첩은 그 당시에 고구려와 수나라가 싸운 전쟁으로서 612년 살수대첩을 의미하는 전쟁이 되겠습니다. 3번 명량. 명량 나왔네. 한척 단신 호를 아주 이끌어가가지고 그 당시 이순신이 적을 박살냈던 전투가 바로 명량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 너무 쉬웠네. 4번 기주에서 병사를 동료했던 강감찬 장군. 자, 여러분들 서울에 낙성대에 있는 그 이순신 장군 출신이죠. 이것은 고려의 이제 귀주대첩으로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거란의 고려 초죠. 거란의 3차 침입을 막은 전투가 되겠습니다. 아니죠? 정답 5번 볼게요. 황산벌 전투. 황산벌 같은 경우는 연도가 같이 알아두면 좋겠는데 660년에 이것은 그 당시에 백제의 계백장군과 신라의 김준주 장군과 싸웠던 전투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3번인데요. 자, 여러분들 고등 2학년 학생들 해설을 추가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주세요. 이게 시험지 나왔었는데 임진왜란이 왜 일어났느냐? 자, 생각해주세요. 1590년 2년 전에요. 그 당시에 일본을 통일한 사람이 있었으니 왜? 일본이 이전 시기만 하더라도 일본은 전국시대라 불러가지고 수많은 그 당시에 각 지역의 다이묘들이 서로 싸우는 상황이었었거든. 근데 그 혼란스러운 상황을 하나로 통합하면서 일본 질서를 재편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 사람이 도요토미 히데요시입니다. 근데 문제 뭐였었냐면 히데요시는 그 당시에 이제 자신한테 항복하게 됐던 수많은 그런 이제 부사들, 사무라이들한테 땅을 나눠줘야 돼, 보상으로. 근데 주 땅이 부족하네. 또 뿐만이 아니라 나중에 대부분 부하들 같은 경우는 공부한 사람들한테 대부분 장군들이었기 때문에 나중에 또 어디선가 또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또 이렇게 반란을 일으킬지 모르겠지. 그래서 그렇게 국내에 많은 불만스러운 상황을 잠재우기 위해서 대회를 눈 돌리겠다는 것이 1592년 임진왜란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정리해주시면 임진왜란은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에서 중국 통일을 하게 된 계기로 만들어진 전쟁이 되는 거지 임진왜란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정확하게 그 전후관계를 꼭 기억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그래서 정답은 3번 되겠습니다. 11번 문제 보겠습니다. 다음 상황이 일어나는 시기를 앞에서 이렇게 보는 건데요. 자,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예송. 뭘 말하는 겁니까? 여기 말 그런 나와 있는 거지. 효종이라는 사람은 그 당시 굉장히 중요한 왕이었습니다. 그다음 효종 같은 경우는 인조의 아들로서 척키만 둘째 아들이지 복림대군이었었던 거지. 근데 문제는 이 왕이 둘째 아들이었다는 점에서 그 당시에 왕의 죽음을 3년을 입었었느냐 1년 입어야 되느냐, 소위 말하는 장치까지 일어났던 장례식 소속 논쟁, 이것을 우리가 예송이라고 부르죠. 언제나 이렇게 잘 생각해보세요. 이것이 현재 지금 효종의 비의 죽음을 가지고 관련되어 있는 장례식 가지고 상복 기간이라는 논쟁이었었거든. 효종이 죽었으면 광인, 효현, 현종 때 있었던 이런 예절 논쟁이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현종의 시기를 연표에서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가나다라 말을 볼까요? 자, 무오사와는 뭘 말하는 것입니까? 무오사와 같은 경우는 성종 때 있었던 모습으로서 이거는 조선 전기의 모습이죠. 그래서 얘가 그 같은 경우 옛날에 김종직이 썼던 조의제문이랑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이 관련되는 내용으로 되겠습니다. 자, 광희군 지금 절대 아니죠. 그리고 다리를 보겠습니다. 자, 인조반정이 서인세를 집권하게 된 대표의 사람으로서 조선 후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 라를 볼게요. 라 앞에 있는 경신한국. 환국이네. 환국은 그 당시에 숙종이라는 왕이 일당 전제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일어났던 사건으로서 인조, 그 사이에 있는 왕들이 광인, 효, 현, 숙, 경영이 되는 거잖아.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여성 논쟁은 적어도 이 인조반정과 경신하고 사이에 있을 테니까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틀린 사람 은근히 많더라.
이게 지금 이동문들이 나와서 여러분들 약간 헷갈렸을지 모르겠지만 정확히 여러분들이 조사 완전 잘 기억해 주시면 사실 굉장히 쉬운 문제였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렇게 문제를 약간 좀 어렵게 생각한 경향이 있다 보니까 틀리지 않는 말씀이 약간 너무 아쉬운 마음이 들어요. 자, 12번 문제. 여러분들 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들 학생들한테 한국사 A 시간에 배동동 선생님 수업 제대로 안 들었으면 틀리는 문제가 이 문제예요. 그리고 많은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문화 파트가 됩니다. 왜? 암기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번에 교육종합박물관을 잘 다녀와서 열심히 유물을 관찰한 학생들이라면은 차라리 이 문제가 쉬울지 모르겠어. 왜? 여기 나와 있는 유물들이 사실은 그 교육종합박물관에 대부분 다 전시가 되어 있거나 설명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원래 이 문제는 원래 사실 어려운 문제가 절대 아니에요. 다시 봅시다. 이 문제는 여러분들 중요한 포인트가 도교예요. 도교와 관련된 설명을 고른 문제가 나와 있는데 도교는 불교장생의 신성과 대계를 주관하는 종교로서 한국에 많이 전래됐던 것을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도교라 관련된 분야에서 부르시면 되겠는데 사실 이건 뭐 다 암기해야지 뭐 암기하지 않고 여러분들이 알 수가 없는 말들이죠. 자, 칠지도 7개의 가지가 있는 지도로서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가지가 7개 나와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백제의 근초고왕이 일본의 왕한테 너 앞으로 일본의 왕으로 임명할게 라고 그 당시에 선물을 보냈던 누가 있냐겠습니다. 종교랑 관련 없어요. 아, 이번 중요하지 이거. 이거는 백제나 아니면 신라로 추정되어 있는 이거는 금동 미륵보살 단가사유성입니다. 이거 보니까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시험 문제 이게 나왔더라고. 이게 뭘 말하는 거지? 백제의 신라의 문화유산인데 이것이 나중에 일본 난 전제되면 나중에 뭐가 만들어지냐면요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만들어지거든. 근데 이 목조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현재 지금 일본의 국보 1호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뭘 말하는 거냐? 우리 백제랑 일본의 나라의 백제와 신라의 문화유산이 일본에 영향을 줬으면 알 수 있는 대표적인 문화유산이 이거가 될 수 있거든요. 같이 여러분들이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번은 금동을 만들어줬던 미륵보살 반가사유상이 돼요. 3번 여러분들 한국사 비교할 때 어떤 내용이죠? 선생님 너무너무 좋아하는 내용. 여러분들은 잘 기억나시니까 이 글 사이에 있는 그 에로티시즘에 관련되어 있는 그 훔쳐보고 있는 그 동자승 두 명이 잘 보이시나요? 이 그림을 혜원 신윤복이 그렸던 조선 후기 때 기봉덕 더불어서 풍속화를 그린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그림의 이름은 단오풍정이죠. 단어 풍경 아니에요. 풍정이에요. 그 다음에 4번은 뭘 말하는 거냐? 4번은 호우면 그릇으로서 여기 호태왕이라는 그릇이 있어. 호태왕. 무슨 글씨 의미하는 거지? 이것은 그 당시에 신라 내무마리카 시절에 고려 건의토대왕이 신라에 쳐들었던 왜구를 무찌르기 위해서 5만 명을 너무 도와줘서 고맙다더라. 호태왕 만세! 이게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당시에 신라에서 경주에 출토되었던 그릇이 되겠습니다. 이 그릇 보니까 현재 저 군주정박물관에 있더만. 그쵸 여러분들? 정답은 몇 번입니까? 정답은 5번입니다. 이것은 강서대묘에 있는 현무도라는 그림으로서 현무는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도교의 방해시, 북현무, 남주자, 좌청룡, 우백고 이렇게 4가지를 지키는 방해신 중에 하나인 현무를 그린 그림이지. 이것은 관련된 문화유산이 되기 때문에 정확히 여기서 말하는 것은 고구려의 문화유산이죠.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 여러분들 잘 보내주시면 될 수 있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절대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겁먹지 마세요. 자, 그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가에서 막까지의 주제 발표시 적절히 알면서 보는 문제가 나와 있는데 다 옳은 말들이에요. 자, 일단 더 조심 보시면 여러분들 지금 주제가 조선 후기의 모습이네. 자, 공노비의 해방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이거 언제냐면요. 공노비의 해방은 순조도 있었던 사건으로서 1800년에 우리나라 너무너무 그 당시에 양인이 부족한 나머지 그런 세금을 이제 부담할 사람이 너무 부족해져서 아예 그 당시에 노 해방해줬던 것이 1801년에 있었던 공노비 해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양반체 분할 이름이 기억나심으로써 그 양반 같은 경우는 나중에 특히 몰락 양반이라 부르는 많은 그런 못사는 양반들 나중에 출연하게 됨으로써 대표적인 사람이 나는 유계춘, 최재우 이런 사람들 무슨 홍경래 나중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나라에 대한 불만을 느끼게 됐던 것이 조선 후기에 양반의 분하총을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다려보겠습니다. 너무 생뚱맞지 않아? 육두품? 이거 언제 나오는 거야? 육두품은 이것은 조선이 아닌 이거는 신라시대에 있었던 골품제 하나인 거지.
그래서 육종 같은 경우는 옛날에 이제 신라 중기 때는요, 왕을 도와서 정치에 관여했다면 나중에 신라하다가 됐을 경우에는 이제는 왕에게 나중에 버림을 받고 그 당시 중앙 정계에서 밀려가서 지방 호적사를 간택했었던 뇌생남들, 이 사람들이 그 유명했던 최초의 대표적이었을 텐데 이 사람들은 조선이 아닌 신라시대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다네요. 이게 틀린 사람 보니까 거의 없더라고요. 나머지 서울 집단상속운동 관련돼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예는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요, 조선 정조 시절에는요, 이 당시 비록 서울이었었지만 그 당시에 정조는 유독공 아니면은 뭐 이덕무 아니면은 뭐 서이수 이런 여러 사람들이 있었었는데 이런 사람들 그 당시에 정조가 이제 이렇게 걷어들임으로써 나름대로 그 당시에 서울 예칭이 이제 양반으로 상승하는 그런 과정이 있었던 것이 전통의 모습 또한 이해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납속과 공명첩은 그 당시에 양반이라던가 상민으로 신분상을 소구할 수 있었던 합법적인 방법입니다. 맞는 말이에요. 정답 몇 번?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시험 문제 보겠습니다. 정말 문제 좀 쉬운 문제 나왔었는데 이거는 지금부터 시험 문제에 대해서 잠깐 칠판을 지우고 나서 이어서 설명하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문제에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험 문제가 몇 개 있는데요. 자, 이 문제 정말 쉬운 문제네요. 자, 왜? 이 질문은 이미 출처가 나와 있어. 북학이 쓴 사람 누구지? 북학이는 너무 잘 알고 있는 박제가죠. 재물을 생각한다. 열심히 재물을 사용해야 된다라고 말했던 소비를 강조한 사람으로서 또 이 사람은 뭘 말했었느냐? 수레를 마음대로 사용을 하면서 앞으로 우리나라에 많은 무역이 필요하다는 것을 역설했던 사람이 박제가가 되겠습니다. 자, 박제가 기억나십니까? 지원쌤 공표했던 너 수원 갈래, 홍대 갈래, 제가 지원 가겠습니다 말했던 그 사람이었었지. 아이,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사람은 신철학자 중에서 중, 상, 학파죠. 다른 말로는 북학파라고도 하고요. 따라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결론, 이 박제가 같은 경우는 이것이 상공업에 관련된 말로서 정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 정리해볼 수 있겠죠. 나머지 서현천도운동 같은 경우는 묘청이 설명했던 그리고 고려시대의 모습이고요. 거거제 도입은 이것은 이제 고려에 광종 때 있었던 쌍기라는 사람이 주장했던 내용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관련 지급은 이것은 이제 신라의 신문학 때 모습으로 알 수 있겠네요. 노교 페이지 관료전 지급. 그 다음에 전시가 페이지는 뭐 설명이 아니고 정답 5번 되겠네요. 자, 1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공민학 문제 나왔습니다. 공민학 문제. 정말 잘 나오는 시험 문제가 되겠는데, 공민학 같은 경우는 핵심이 뭘 말하는 거냐? 그 당시에 규라자고 있었던 원나라, 반원, 자주 정치를 펼침으로써 우리나라에 대한 영토 확장을 흉봤던 사람이 바로 또 그 당시에 원나라의 내정가설에서 벗어나갔던 사람이 공민학이 되겠습니다. 확실한 우리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잡아볼까요? 정동, 행성, 이문소. 이것이 우리나라를 그 당시 간섭했던 정치구였었거든. 나중에 가서 협파하는 것은 고려시대 말에 해당하는 공민학의 개혁 정책 모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몇 번? 정답은 5번입니다. 그 다음 산호조각보다 획득함으로써 고려 영토가 이만큼에서 이만큼 넓어지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것이 국민학의 업적으로 정리해볼 수 있겠네요. 나머지 함께 생각해보겠습니다. 대머는 뭘 말하는 거냐? 대머 같은 경우는 이종무라는 사람이 스시마 중과라는 것들을 알 수 있겠고요. 아니면 무슨 뭐 박위, 이거 뭐 고려시대 인물인데 하여튼 이건 우왕시대에 있었던 사람으로서 같은 시기는 아닙니다. 이종무 조선시대 세종이고요. 어쨌든 관련된 말은 아니고. 자, 2번 도묵구상 설치. 이것은 윤관이 있었던 모습으로서 이것은 이 발부만이라는 부대가 있었던 고려시대의 모습이네요. 3번 천리장성 나와 있는 거지. 천리장성은 이게 약간 어려운 건데 좀 2학년도 같이 잘 들어주세요. 이것은 3차 침입을 거래하는 3차 침입을 막은 나서 이후에 쉽게 말하면 이것은 귀인유첩이 승리로 나온 이후에 앞으로 이렇게 네 번째 침입을 쳐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냈던 것이 천리장성이 되겠습니다. 알겠나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거는 지금 설명하는 것은 고려시대 설명하는 것 정답 아니고요. 4번 사군 육지는 어딜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사군 육지는 조선시대에 세종을 위한 것으로서 이것은 그 당시 북방을 지배했던 모습이지. 영토 확장이죠. 그래서 정답은 몇 번? 5번 되겠네요.
자, 5문제 남아있는데, 뭐, 빨리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지금부터 빨리 해서 우리가 이제 5분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뭐, 많은 내용 아니니까. 가해 들어갈 교육기간 옳은 것으로 나와있는 건데, 이제 가해 나올 볼게요. 중종 때 두세붕의 안양을 기리기 위해 만드는 것이 시초랍니다. 여러분들, 안양 기억나십니까? 안양은 고려시대에 최초로 우리나라의 성리학이라는 학문을 들여온 사람이었죠. 이 사람은 선야에 대한 제사와 교육을 담당했던 사람으로서 이 사람 관련된 무엇이었지? 그래서 나중에 이게 만들어진 것으로 주세붕이라는 사람은 우리나라 최초의 서원이었던 백운동 서원을 만들었지요. 지방에서 있었던 사립교육기관이 되겠습니다. 조선 전기에 있었네요. 정답은 몇 번? 2번 되겠습니다. 자, 나온 노트 확인해 볼게요. 경당이랑 지금 3번 나와 있는 지금 태학이 나와 있는데 경당이랑 태학 둘 다 이것은 고구려의 교육기관이에요. 다만 경당은 지방에서 있었던 기관으로서 이거는 주로 그 당시에 무술교육이랑 그 당시에 학문용을 같이 했었던 문무일치 교육이라고 부르고요. 태학은 그 당시 귀족의 자제주를 가르쳤던 유학 전문기관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향교는 비슷하면 달라요. 향교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에 있었던 이건 지방교육기관이에요. 지방. 나라가 만든 거 관리비예요. 알고요. 5번 나와 있는 국자감은 이거는 고려시대의 최고 학문기관이지. 고려시대의 최고 교육기관으로서 그 당시에 고려의 배경이 있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이왕 누굴까요? 사도세자의 아들이래. 그리고 수원왕성 축조, 대전통편, 현찬. 이왕은 조선시대 르네상스를 이끌었던 정조가 되겠네요. 정조 쪽 고른 문제 나와 있는데 정답은 규장각 설치와 초계문시대 설치가 되겠는데 나머지 같이 보도록 할까요? 노급 폐지는 뭘 말하는 거지? 노급 폐지! 관료장 지급은 신라의 전제 군주제 설명했었던 말로써 이 사람은 통일신라에 있었던 신문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말도 정답이 아니네요. 그리고 뒷 같은 경우는 사신관 제도 같은 경우는 긴 제도와 더불어서 태조, 왕건이 고려를 창립하는 과정에서 나중에 신라의 고려에 항복했던 많은 후족들한테 그에 대한 대가를 줬던 벼슬의 이름이 되겠습니다. 최초의 사신관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신라의 마지막 왕이었던 경순왕이 그 당시 최초의 사신관 임명되었었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모습은 조선이 아닌 고려가 되겠네요. 정답은 니은과 리을 4번이 되겠습니다. 자,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임술련이 나와 있는데 임술련 이 단어 자체가 뭘 말하는 거냐면 이것은 전국적으로 있었던 임술농민 공기를 설명하는 날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대표적으로 있었던 것이 뭐 삼정의 분란 아니면 뭐 사수정치 이런 말 보여주면 되겠거든요.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1번으로 전력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랑 같이 보죠 뭐. 홍경래의 나는요, 이것은 1811년에 있었던 내용으로서 세정치랑은 조금 아직 시기가 좀 거리가 멉니다. 같은 시기 있었던 볼 수는 있겠는데 세정치의 그런 많이를 보기보다는 여기서는 평안도 지역에 대한 차별 대우 이게 굉장히 컸던 것을 여러분들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3번은 균형신제 같은 경우는 이것은 영조 때 있었던 이제 임진왜란 이후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 같고 나머지 3번은 꼭 이렇게 여러분들이 뭐 알기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4번 같은 경우는 아까 다시 했었던 정중부의 난 무신주권이니까 정중부의 난 그리고 5번 같은 경우는 조선시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자, 19문제 보시면 19번 같은 경우는요 가에 들어갈 단어 나와 있는데 발에 말하는 거지. 발에 옛날에 무화 같은 경우는 여러분 잘 알다시피 그 당시에 당나라의 산동반도를 그 당시 장군 이름은 장군유라고 부릅니다. 이 사람을 나중에 선제 공격함으로써 한 방 날렸던 것이 무화가 엿줘야 되겠습니다. 그쵸 여러분들? 정답은 5번 되겠네. 나머지는 정답이 관련된 게 없네요. 뭐 굳이 하나만 하시고 뭐 한번 이거지 뭐. 나랑 추적 같은 경우 이것은 뭐 고구려의 미천왕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고구려 그리고 4번 같은 경우 이건 우상국 정벌이니까 신라의 지증왕 정도 정리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20번 문제 이거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좀 중요한 법이죠. 어떤 법은 그 당시에 특산물을 바치는 조선시대의 제도였었는데 나중에 이것을 각 지역이 이제는 앞으로 쌀이나 무명, 옷감이나 아니면 동전으로 납부하게 했던 제도는 뭘 말하는 겁니까? 이 제도의 이름은 대동법이라고 해서
광해군 때 처음 시도되었다가 나중 수정 때 100년 만에 확정되었던 것은 대동법이 되겠으니 광해군 때 1608년에 처음 시도되었던 것이 대동법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1번이네. 나머지 과정법 같은 경우는 고려시대였던 거고 영조법은 전세에 관련된 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진대법은 고구려 때 있었던 고구천왕의 업적, 호필법 같은 경우는 조선 세종 때 있었던 그런 신분의 그런 신분 관련나 있는 그런 민증으로 정해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우리 이렇게 내용 정리해보면서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문제풀이로 마쳤습니다. 우리 이번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까지 오늘 앞으로도 선생님과 함께 잘 공부해보시면서 앞으로 여러분들 한국사회 공부에 대해서 더 자신감을 갖고 기초를 차근차근 잘 쌓아서 여러분들이 앞으로도 모든 한국시험에서 만점을 바라는 마음으로 우리 강의를 여러분들께 선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선생님과 함께 이제 우리 정규 수업 시간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